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5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세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겨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5월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5가지 조합 중에서 나의 5월을 결정해 줄 조합은 어떤 것일까? 순간의 선택이 한 달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5월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5월을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으면 첫 번째 조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합은 잠깐 치워두고요. 자, 첫 번째 조합입니다. 꿈의 카드, 그리고 근원의 카드, 용기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꿈을 꿉니다. 자신의 사랑, 자신의 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펼쳐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이 꽃은 처음에 이 바위를 굉장히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뿌리를 내리기에는 어딘가 굉장히 힘겹게 느껴지는 곳이죠. 이왕이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땅에 이 씨가 내려앉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려앉고 보니 딱딱한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이미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탓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단단한 바위 틈에서도 내가 꽃을 피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신이 현재 놓여진 환경을 탓하느라 나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흔히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을 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환경, 금수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펼쳐나간다. 과연 좋기만 할까요? 이것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어떠한 시련도 없이 너무나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름다운 영화입니까?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그러합니다. 나의 이상형,
이 백마탄 기사처럼 말이죠. 나에게 너무나 잘 맞는 상대, 그리고 그 상대에게도 나는 너무나 완벽한 상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어떠한 다툼도 어떠한 견준도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면서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사랑으로 끝내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아름답습니까?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과정은 결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숭고한 겁니다. 그 과정이 싫은 사람은 열매를 맛볼 자격이 없습니다. 꽃 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은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지 않았을 때는 단지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경의 탓을 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내면에 또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종교의 대상이라도 좋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괜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괜한 사람을 상대하느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슴마저 다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내가 오히려 상처받고 끝나지는 않을까. 상처가 두렵죠, 늘. 그러나 우리는 상처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또한 상처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조차 쉽지가 않죠. 내가 최소한의 무언가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가 두려워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이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라면 현재 다가와 있는 이 환경을, 이 척박한 환경. 그러나 제가 척박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의 5월이 굉장히 힘겨울 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바닥이 단단하니까 일단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너무 단단해서 내가 뿌리 내기가 어려워, 단지 그 생각만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힘겹지만 막상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 내면에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헛되이 끝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뽑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자격은 어떠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떠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도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천이라는 것은, 이 소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림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자질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은 이제 그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보석, 그러한 사랑, 그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사람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약을 주고서 이것이 너희의 병을 낫게 하리라. 그 말을 믿고 아무것도 아닌 소금 덩어리나 밀가루 덩어리 같은 그런 것을 먹고도 병이 낫는다고 하죠.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가짜 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서 누구도 낫게 해줄 수 없었던 병이 낫는다면 그 밀가루 한 덩이, 조그만 소금 한 덩이가 여러분에게는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약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각해 주지도 않고 또 무언가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노력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꿈꾸던 것들이 지상에 펼쳐지는 그러한 5월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압의 카드, 그리고 풍요의 카드, 그리고 믿고 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을 억압하는 가장 무서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늘 자신을 흔듭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덕목이 이것입니다. 내맡김. 그냥 가라. 이것은 그냥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영어로 말하면 let it be와 비슷합니다. 그냥 두어라. 이 그냥 둔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냥 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억압받습니다. 늘 고통스럽습니다. 늘 주변의 상황과 견주어서 나는 나를 누군가가 짓누르고 있어. 또는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마음은 언제나 도적과 같습니다. 늘 나를 속입니다.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그래서 늘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에고입니다. 에고. 또는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도 에고라고 불립니다. 이 에고는 주인이 쓰고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그 불합리함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고 그것에서 도망치려 하고 정작 그런 것에 자신의 힘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흙탕물을 빨리 맑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빨리 가라앉아라 하고 손으로 휘휘저으면, 채로 걸으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빨리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휘휘저으면 더 흙탕물이 되겠죠.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쩌면 늘 흙탕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싸우죠. 때로는 지옥 같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굉장히 의심하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죠. 괴롭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맡김이라는 카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러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됩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언제 그렇게 가만히 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저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만히 내려두고 자신 내부의 그 무언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힘겹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의 마음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저 한번 내던져 보라는 거죠. 내어 맡겨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무한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나?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성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이 카드를 보십시오. 말 그대로 풍요롭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말할 것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두 가지가 모두 풍요롭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겠죠. 누구든지 이것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기만 할 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럴 때 그저 맡겨라. 누구에게?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내면에 누구에게나 초인이 있습니다. 초인이라는 뜻을 아시죠? 보통의 사람이 아닌 무언가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초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억압 때문에 이것을 잊기 위해서 많은 것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는 탐닉하는 무언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도피처로 그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내면은 알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예전에 크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죠.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아마 그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굉장한 각고의 노력을 해라. 어쩌면 그렇게 가르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잠든 거인을 깨우는 방법, 여러분 내면에 있는 초인을 깨우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용을 쓰고 있는 그것을 잠시 가만히 내 맡기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자신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자신을 만나는 일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쉬운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한 시간도 그런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굉장한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십시오. 맡기고 나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내면의 울림이 퍼져나온다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저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억압에서 벗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빛나는 5월이 될 겁니다. 여태 하던 방식으로 잘 되지 않았으면 한 번쯤 방식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은 여태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채로 무협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것은 쓰지 않고 있는 어떤 비기 같은 겁니다.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칼 같은 겁니다. 명검이죠. 이제 이것을 쓰십시오. 너무 간단하죠. 원래 굉장한 비결서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무언가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냥 내어 맡기라. 흙탕물을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간단한 것이 바로 이 간단한 것이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그 거인이, 그 초인이 깨어나서 종횡무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의 카드,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가능성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게으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무언가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군가요? 이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은 늘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내면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듣지 못한다는 거죠. 있지만 듣지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화, 재밌는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볼륨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목소리의 볼륨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그 직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내면의 목소리. 이 내면의 목소리는 목소리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생각나는 사람, 심지어 길을 가다가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어떤 가게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소한 식당일 수도 있고 조그만 소품을 파는 가게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는 내가 먹을 만한 메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패스트푸드를 싫어해. 그런데 마침 이상하게 어떠한 패스트푸드점이 간판이 눈에 확 끌리고 왠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한번 무언가가 끌린다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꼭 어떠한 메뉴를 시켜서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왠지 끌릴 때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시도라는 것이 반사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저하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왔습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목소리가 아닌 그저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 아니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러한 SNS상에 있는 그러한 정보나 또 그러한 조언에만 귀를 기울이죠. 물론 그 안에도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자신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에게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길을 가다 문득 눈에 띄는 가게 또는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별 소통 없이 지냈던 그런 사람에게 문득 전화가고 싶다거나 또 일찌감치 사두었지만 대충 훑어보고 보지 않고 팽개쳐둔 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다 읽은 책인데 똑같은 책이라도 언제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전달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갑자기 서재에 꽂혀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눈에 끌리면 그저 꺼내서 아무 곳이나 한번 펼쳐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그 책에 씌어 있을 겁니다. 놀랍죠? 이 놀라운 방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기만 한다면. 그랬을 때 여러분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상상도 못했던 자신 안의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가능성이 여러분이 그 내면의 목소리에 의해서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게으르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르다. 왜?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언가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의 10분의 1만 자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십시오. 팽개쳐두면 아무도 꺼내 쓰지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메시지. 사소해 보이는 어떠한 기회, 인연, 눈이 가는 것, 귀가 쏠리는 것. 꼭 눈과 귀가 가는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눈을 감고 그냥 떠오르기를 기다려도 됩니다. 목소리라고 해서 무언가가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음성이 들리는 것은 오히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느낌. 그러나 이 느낌은 아주 고요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늘게 아주 깊게 숨 쉴 때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종을 이루지만 그것으로 20년, 30년, 40년 또 더 긴 시간 동안 살아왔지만 굉장히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나의 내면에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무언가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과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 눈에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자신의 그 내면에서 올려오는 그 느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의 종류는 무한하겠죠. 그것을 이끌어낸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인 많은 명사들이 명상하십시오. 또는 저는 하루에 10분 또는 20분, 길게는 1시간 꼭 명상을 합니다 라는 명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요.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명상은 수행자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그 목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 내면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 내면의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소란스러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만히 오프시키고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이야기처럼 그저 길을 가다가 또 그저 어떤 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떠오를 수도 있고 번잡한 가운데 문득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아도 됩니다. 게으를 수가 없죠. 뭔가 굉장한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 바로 그런 것에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이 한 달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나날이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조합입니다. 깊은 무의식의 카드, 완성의 카드, 그리고 참여의 카드입니다. 무엇에 참여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완성된다는 걸까요? 자, 이 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 또는 해왔던 일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락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쓰는 그 줄임말로 빼박이라는 말이 있죠. 빼도 박도 못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오지도 가지도 오도 가도 못한다는 말도 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단락이 되어야 그 다음 계획을 꾸미거나 아니면 그 미련을 접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끝나지 않은 감정들, 끝나지 않은 사건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에너지 소모를 극대화시킵니다. 물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칼로 일도 양단하는 것처럼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단락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액션할 수 있는 내가 또 다른 무엇 아니면 그 한 계단을 딛고 두 번째 계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합니다. 이 완성의 카드는 그 매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파티시페이션 참여라는 카드는요. 요즘 사람들이 SNS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겉모습은 그렇지만 과연 진실로 그럴까요? 누구나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친구와 카톡을 하기도 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소통과 대화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대화, 이 대화가 음성 또는 문자 이런 것으로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가 곧 소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대화는 많아졌지만 소통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 있지 않나요? 자신의 속마음을 정말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죠. 그런 사람이 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친구를 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사주면 되나요? 아니면 좋은 연애 상대를 소개해주면 됩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다면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돈도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은 바로 누군가에게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설마 여러분들의 그 청각, 이 청력의 기능, 나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이런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섣불리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거는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안 좋아, 그거는 아주 잘한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저 묵묵히 온 마음을 다, 온 가슴을 다 열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다 보면 꼭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또한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해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조합에서만 말씀드린 내면의 목소리 같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던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나도 모르던 나의 장점, 단점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한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의 무언가에 마음을 다쳤다면, 세상의 비웃음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닫아두었다면 이제는 여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서 그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뭔가 모순된 이야기죠. 흔히 사람들은 세상 참 더럽다, 세상은 너무 야박해, 욕은 아니지만 그런 푸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 모순이죠. 물론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존재하지만 비루하고 차마 눈뜨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탓하고 싶습니까? 잠시 잠깐 탓을 하고 마음이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여하십시오. 어떠한 취미, 클럽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 기꺼이 뛰어드십시오.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 아무리 많은 이론을 배운다 하더라도 수영을 잘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그런 것에 지쳐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가에게 진실한 소통의 대상이 되려고 참여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또는 꼭 그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행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연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멘토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의식 깊은 곳, 평상시에는 이 의식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떠한 신, 절대자. 내 안에 절대자가 있다고?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하느님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종교적인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는 조금 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누구나 하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이 일단락되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또는 다시 더 높은 계단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한 계단을 넘어서 두 계단, 세 계단의 컴플릿이라면 더 좋겠지만 설사 무언가가 당장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질질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단락되고서 내가 새로운 길을 또는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5월에는 여러분의 일이 일단락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소통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러한 소통의 대상이 되어주라. 그럴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상상도 못했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다. 자, 5번째 조합입니다. 나눔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번개입니다. 그리고 모랄리티, 도덕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고정관념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봄이니까요. 그 꽃을 보면 와, 이건 무슨 꽃이다. 이것은 목련이다. 이것은 벚꽃이다. 이것은 민들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누구도 그 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 눈에 아름답게 비치는 그 꽃들은 자신이 꽃인 줄 알까요? 꽃은 인간의 약속이죠. 인간의 약속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때로는 그 본질을 보는데 굉장히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도덕과 옳고 그름, 시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여태까지 훌륭하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묶여있죠. 묶여있는 매듭조차도 좌우가 아주 바른 모습으로 정확한 각도로 묶여있습니다. 곧이곧대로의 삶을 산다. 훌륭합니까? 물론 나름대로 훌륭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풀어헤치는 방법은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지 않고서 그것을 풀어나갈 방법은 없는 거죠. 그것이 도덕이라면, 어떠한 룰이라면, 고정관념이라면. 자, 도덕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맞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도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고정되게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렸을 때라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제가 늘 하는 비유로 어떤 그릇과 같아요.
비 오는 날 그릇을 가지고 바깥에 두면 그 그릇에 분명히 물이 찬다고 했죠. 조그만 그릇, 조그만 고정관념. 그러나 그 고정관념을 깨어버린 사람은 아주 큰 그릇, 아니면 아예 그릇이 없이 이 지구 전체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수없이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자신을 한계 짓고 무언가에 묶어둔 관념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나의 삶에는 더 센세이션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알아차리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또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그것에서 여러분이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은 채로 제대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쳐야 무언가가 새로운 미생물이 탄생하죠. 돌연변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번개가 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돌연변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어. 아마도 10명이면 9명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기부를 해? 내가 번 돈이면 언제 먹고 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열에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지면 꼭 사회가 아니더라도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어라고. 훌륭한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죠. 자,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번개가 한번 쳐야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태 하던 방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또는 누군가가, 부모님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묶어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묶어둔 것은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한 돌연변이를 맞게 되고 바야흐로 여태 나누어주고 싶었지만 나누어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누어주는 대상은 자신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5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리딩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만족스럽다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뭔가 좀 불만스럽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조그마나마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되짚어보고 깊이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으로, 그리고 그 울림이 여러분의 현실에 행복한 종소리가 되어서 울려 퍼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